네, 1부에 이어서 예고해드린 대로 기출문제, 카카오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네.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잠시 뭐 화장실 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 카카오에 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 실제 경력자에게도 가장 이직하고 싶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직 많이 하나요? 카카오로도 네. 이직을 많이 하고요. 네. 카카오에서 다른 데로 이직도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하고 이 IT 분야는 이동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역량을 쌓아서 그쵸. 본인이 뭔가 새로운 기회를 다른 조직에서 또는 본인이 창업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엄청 기다리고 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단 바로 코딩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2020년도 기출문제를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가 7개가 난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났느냐면 이 7개 다 풀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카카오 아이디 추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카카오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그거 말고 그거는 안 되고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추천해주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짜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이거 복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은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원을. 이거는 정답률이 작년 경우에 57.5%가 나왔어요. 이게 가장 쉬운 거라는 이게 거죠?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일명 몸풀기 문제. 네. 몸을 이제 풀었어. 네. 그럼 두 번째 레스토랑 메뉴를 리뉴얼하는 그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25.4%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 3번은 이거 재밌어요. 공채에서 코딩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를 직원들이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경력자 몇 년 내에서 코딩 점수 몇 점 이하, 몇 점 이상 중에서 뭐 자바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뭐 중에서 이렇게 네. 조건을 조건 걸면 검색시. 거기에 네. 맞는 사람을 쫙 골라내는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짜라. 그리고 그 순위를 보여줘라 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확성이 44.7%예요. 그 문제 2보다는 좀 정답률이 올라갔죠. 높아졌네요.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서 라고 했는데 정답률 올라갔지만 여기서는 효율성. 그렇지. 효율성은 뭐예요? 효율성은 뭐냐면 데이터가 클 경우에 네. 막 10만 건이 있어. 10만 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3일 만에 돌아가도록 했다면 정확하게 답은 나왔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유효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했느냐 또 같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0가지를 하는데 네. 이것을 뭐 일주일 만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단 뭐 10초 만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짧게 하는 그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그래 정확하게 했어.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인정 못 하겠어. 라는 유의 문제라고 보시면 네. 돼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합승 택시 요금 계산. 합승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로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지에 대해서 짜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었고요. 네. 이거는 정확성도 9.6%, 와, 확 효율성도 떨어지네요. 7.4%. 여기는 거의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광고 삽입 문제. 광고를 우리가 카카오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다가 올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이거 정답률이 1.2%, 100명 중 1명 꼴이네요. 네. 자, 더 나갑니다. 이제 문제 6번. 네. 카드 짝 맞추기 0.95%. 와. 그 다음에 문제 7번. 매출 하락을 최소화하는 안을 짜는 거. 이거는 뭐 0.57%. 1000명 중 5명 꼴이. 그 정도밖에 못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제가 뭐 1부까지만 해도 예. 어쨌든 가고 저도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뭐 이거 저는 바로 떨어지겠네요. 네. 어쨌든 뭐 실제 출제돼 있던 문제를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문제 한번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문제 설명 그 위에 이름만 예. 문제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카카오에 입사한 신입 개발자 네오는 카카오 계정 개발팀에 배치돼 카카오 서비스에 가입한 유저들의 아이디를 생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네오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새로 가입하는 유저들이 카카오 아이디 규칙에 맞지 않는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입력한 아이디와 유사하면서 규칙에 맞는 아이디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카카오 아이디의 규칙 쭉 나오고 밑에 프로그램을 짜라고 나오네요. 예. 이 어려운데. 네. 이게 그 화면 같이 보시겠지만 네. 아까 네. 잠깐 그 실제 화면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상황 그리고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신규 유저가 입력한 아이디를 나타내는 new _id 이게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네오가 설계한 7단계 처리 과정. 여기서 7단계를 처리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네. 중간에 생략했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그 원하는 답을 리턴할 수 있도록 솔루션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선 그냥 마음껏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제한 사항이 뒤에 또 있어요. new _id는 뭐 한자 이상 1000자 이하의 그러네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 뭐 소문자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특수문자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것을 입력했을 때 입출력 예제는 이렇고 예시는 이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몸풀기 문제라고 했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1번 문제에서는 본인이 그 아까 예시 화면에 보면 네. 왼쪽에 그 이런 제약 조건 그리고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은 자바를 쓸지 뭐 코틀린을 쓸지 파이썬을 쓸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 그거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로직을 짜는 거 잘하는지 보겠어. 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 템플릿이 나오고 그 빈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로직으로 써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문제 자체에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네네. 1단계 지나면은 이런 값이 리턴이 돼야 돼. 2단계 지나면은 이 값이 리턴 돼야 돼. 이렇게 다 지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이 특별하게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기발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한다기보다는 요구하는 그 상황에 맞게 자바면 자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네.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될 정도의 매우 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길이 자체도 1000자 이내이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 자체도 매우 작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알고리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시간 내에 다 돌릴 수 있는 그거라서 그냥 정확도가 중요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구현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다. 이거는 IT를 좀 공부한 네. 친구들은 한쪽 눈 감고 오른쪽 발가락으로 해도 되는 그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딩 까막눈인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몸풀기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몸풀기 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챙겨오셨다고요? 예, 이거는 문제 3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네.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죠. 이게 정확성은 44% 통과했던 거고 이게 효율성이 또 그러니까요.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카카오 코딩 테스트 기출 문제 네. 중에서 이제 순위 검색에 대한 거예요. 네. 하반기 경력자 개발자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딩 테스트가 종료됐어. 네. 이 상황에서 그 지원자가 입력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자들, 기존의 직원들이, 크루들이 나는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을 좀 검색해서 순위에 맞게 좀 보고 싶어. 이것을 한번 개발해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줘. 예를 들면 개발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딩 테스트에서 자바로 참여했어. 일단 자바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백엔드, 프론트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엔드 쪽으로 직군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 주니어 경력이면서 그러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이면서 그러면서 코딩 테스트 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을 한번 쭉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 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내가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쭉 순위대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고선 그냥 이렇게까지만 주면 쉬워요. 개발자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다 제약 조건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뭐 1에서 5만 이하 네. 그 사이여야 되고 입출력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뭐 이런 제약 사항을 뒤에 엄청나게 줍니다. 네. 이거 제가 그 실제 워드에다가 이 문제를 복사해 가지고 집어넣어 봤더니 네. 한 25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어, 문제와 제약 사항 뭐 예시 뭐 이렇게 출력돼야 된다. 네. 이런 조건이 25페이지 정도 돼요. 이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이거 그럼 하나 푸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만 해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3번 문제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제약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있죠. 3번 문제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부터 아, 7번까지 다. 푸는데 보통 4시간 반? 뭐 이렇게 한 시간을 자리에서요. 줘요. 화장실 뭐 자유롭게 갔다 오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됩니다. 당 보충도 하면서 예. 25페이지. 이 난이도가 와, 뭐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아무래도 이 방송 네. 보면서 많은 예. 분들이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포기하는 같지만 어쨌든 한국 직업 방송 최초입니다. 예. 잘 좀 분석을 보시고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런 거 풀다가 이거는 이제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같이 검증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효율성 테스트인 경우에는 실력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이게 빨리 최적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구현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거는 대부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돌리고 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리즘,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IT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리즘 많이 공부했죠. 똑같은 거라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저도 IT 개발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큰 사고를 친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네. 사고요? 제가 IBM에 있었을 때 네. KT 프로젝트를 들어왔었는데 그때 국내에서 KT 프로젝트가 데이터로 치면은 최초로 1테라라는 데이터를 넘어선 기업이었었어요. 그때 그것을 건드리는 프로젝트를 들어왔는데 그때 SQL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SQL을 작성을 하는데 기존에 짰던 그 프로그램이 이틀간에 걸쳐서 돌아가서 결과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알고리즘에 그때 한참 빠져 있을 때라서 알고리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걸 바꿔봤는데 이틀 동안 돌아가던 것이 2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제가 짠 프로그램으로. 그럼 좋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좋죠. 음. 그 쾌감이 장난이 네, 아니거든요. 네. 이거 아실 거예요. 지금 IT 개발자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의 쾌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데이터를 만지기 시작하다가 KT의 전 고객 데이터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번 데이터 만지다가 그게 사고군요. 그게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식은땀이 나고 그때 네.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류의 것. 그때는 정확하게 데이터 센터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네. 곳곳에 그 백업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는 걸 그걸 다 끌어올려서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저는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네. 정말 큰 경험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음. 효율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발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함께 고민하시고 알고리즘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차 코딩 테스트를 넘기면 2차 코딩 테스트가 9월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차도 어렵지만 2차는 더욱더 깐깐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거는 단순히 코딩 능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좀 현명함 이것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CS라고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것이 한 15분 정도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시험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총 10개의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한 문제, 그리고 객관식이 9문제가 나는데요. 문제 구성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료 구조 3문제, 데이터베이스 2문제, 그리고 네트워크 2문제, 운영체제 2문제, 알고리즘 1문제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이 컴퓨터 공학 그리고 또는 IT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초 정도 되는 수준이다. 여기는 대부분 통과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몸 조금 풀었으니까 15분간 휴식 시간 줄게 하고선 그 다음서부터 이제 4시간 45분 동안 4시간 45분 동안 엄청난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문제 유형이 1차 코딩과는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1차 코딩은 정말 정답형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요구 사항도 잘 이해해야 돼.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게 정답이야 이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해도 정답이 될 수 있고 B안을 선택해도 정답이 될 수 있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공존하는 네. 그런 문제를 줘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내는데 결과도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을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돌렸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오는구나를 스스로 수시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트레이드 오프, 뭔가를 얻으면 잃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잃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줘요. 그 상황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함,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께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이거 제가 소개하면은 이제 3시간 특집 방송으로 네.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못하고요. 네. 일단 기출문제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네. 뭐냐면 카카오 바이크 있거든요. 네.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 바이크의 정류소 여기에 이제 바이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트럭들이 옮겨가면서 자전거를 분배해야 네. 돼요. 이 분배를 어떻게 하면 최적의 분배를 낼 수 있을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 효율이라고 하면 트럭의 움직임도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타지 못하는 경우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또 시나리오를 또 복잡하게 안에다 막 줘요. 뭐 핫스팟이라고 해서 가장 잘 이게 운영이 회전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정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옵티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뭐 지금 말씀처럼 카카오 바이크라든지 뭐 우리가 따릉이 많이 타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딩도 하고 그럼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였네요. 예. 2차 코딩 테스트는 그럼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봐야 될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 능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쪽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에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카오는 이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카오텍이라는 네.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 꼭 찾아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기출 문제도 네.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풀면 좋습니다라는 것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주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자바도 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할 수 있고 코틀린도 할 수 있고 뭐 C++도 할 수 있고 이거 고루고루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네, 집중적으로 나는 C++ 자신 있어. 자바스크립트가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 집중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도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연습도 코딩 연습과 더불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카카오가 입사 지원을 하고 나서 정말 오로지 코딩 능력만을 보면서 1차와 2차 코딩 테스트를 끝내면 이제 면접은 그래도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보려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면접을 여기서는 네. 이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차 인터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듯이 기술 인터뷰예요. 예. 근데 2차 인터뷰는 대부분 기업에서 인성 면접을 그쵸. 하죠. 네. 예. 여기는 2차 면접은 기술 인터뷰 같은 인성 인터뷰를 합니다. 다 기술이네요. 네. 네. 기술력이 없으면 인성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허. 인성 면접이긴 하지만 기술 네. 면접스러운 인성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의응답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은 인터뷰에서 한번 탈락하잖아요. 그럼 1년 내에 재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참,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직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일단 1차적으로 예. 나오는 거죠. 예, 1차 네. 인터뷰에서는 면접관이 일단 지원부서에 실무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독특한 게 지원부서가 아닌 사람이 또 들어와요. 지원부서 아닌 사람이. 예, 이게 왜 그런지 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뭔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해당 직무의 그 실무진들만 들어가면 좀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무, 다른 부서이지만 네, 직무가 비슷한 사람, 개발 영역이 비슷한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공통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꼭 들어가요. 예,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당연히 기술적인 질문, 코딩을 그렇게 열심히 테스트를 했는데도 여기서도 꼭 기술적인 질문들도 같이 하고 직무 역량도 함께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하면 손 코딩을 해요. 어. 그러고 나서 앞에 나가서 거기서요? 손 코딩하고 앞에 나가서 막 발표도 해요.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철학적인 문제가 살짝 들어갑니다. 기술적인 철학, 뭐 개념 이런 것들도 함께 물어보고요. 2차 인터뷰에서는 인성 인터뷰라고 합시다. 일단은 인성 인터뷰. 예,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인재상이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약간. 그래서 팀장급, 임원급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네. 하는데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함께 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꼭 능력 없는 자 카카오의 그러니까요. 문턱을 네. 넘지 못하리.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그래도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예.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면접에서 자주 네. 출제되는 것 대표적인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분 자기소개와 마지막 발언은 대부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관련된 것은 당연히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거기와 더불어서 다른 지원자 말고 왜 당신을 뽑아야 되죠? 라는 질문들도 함께 있고요. 카카오에 입사한다면은 어떻게 팀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와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또 제일 많습니다. 사실 카카오 뭐 내가 지원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했어? 그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경쟁사 대비 뭐가 다르죠? 이런 질문들이 함께 있고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요즘 가장 관심 있고 기발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뭐예요? 그럼 모바일 서비스는 뭐예요? 어쨌든 이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산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여기서도 1차 직무 면접, 2차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 나와요. TCP의 3way, 4way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커에 대해서 파일 작성 방법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도 틈틈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정렬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멀티스레드와 멀티프로세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질문.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했던 그런 류의 인성 질문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직무와 코딩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예. 이 면접 같은 경우 그러면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면접 네. 평가표를 만드세요. 여기서 뭘 볼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코딩 능력입니다. 여기 개발자인 경우에 코딩 능력인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최종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성 부분도 약간은 신경 쓰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 보면 되느냐면 careerskakao.com 여기 보시면은 이런 설명이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재상도 함께 연두해둬라. 그러니까 코딩 능력 플러스 도전 열정, 창의 혁신, 협업,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꼭 해라. 그다음에 개발자들은 이 용어가 뭔지 알 거예요. GitHub 관리 꼭 하십시오. 예,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GitHub 관리 꼭 하세요. 네. 내 프로젝트가 거기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GitHub을 꾸준히 관리하고요. 혹시 오픈 소스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기여를 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우대하거든요. 그리고 알고리즘 연습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카카오의 신입 개발자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이 문턱을 넘고 싶은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선문답처럼 하나 질문 던질게요. 피카소가 30초 동안 그린 여인의 초상화가 8억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피카소가 지나고 있는데 여기 완전 광팬 여인이 있었어요. 얼른 달려가지고 저 초상화 하나만 그려주세요. 했더니 피카소가 웃으면서 한 30초 동안 대충 조그맣게 그려줬어요. 그래서 건네주면서 자 8억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성이 놀란 거죠. 이게 무슨 8억입니까? 30초 동안 그렸는데 라고 했더니 피카소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 그림을 30초 동안 그린 게 아니라 30초 3년 동안 그랬습니다. 30년 30초 동안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그리기는 30초 동안 그렸지만 그쵸. 30년을 준비해서 나온 네. 작품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카카오 영입인재위원회의 이사분이 했던 얘기가 지원 10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가볍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용 봤죠? 그렇죠. 10초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동안 10년 동안 준비했던 것, 1년 동안 준비했던 걸 여기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하십시오. 네.